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형충회합반 16강.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삼합의 개요에 대해서 제가 한 1시간 반 동안 막 이렇게 열강을 했죠. 자, 오늘은 16강 인호술 삼합에 대해서 인호술이라고 하는 삼합의 한 종류를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와 중복되는 내용은 제가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 한 장에다가 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요 인호술 삼합을 가지고 있는 사주들의 샘플들을 좀 풀어드리면서 삼합을 가진 사주의 특징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삼합의 글자가 모두 지지에 있는 경우들을 전합이라 해서 완전한 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특별히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래야 좋고 뭐 이래야 나쁘고에 대해서 벗어나세요. 다 필요한 사주입니다. 다 이래서 좋고 이래서 나쁘고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샘플들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인호술 삼합. 인호술이라는 건 지지에 인목, 오화, 술토가 있는 형태입니다. 뭐 순서가 좀 뒤바뀌어도 상관없고요. 뭐 오술일 수도 있고, 오술일 수도 있고, 인술, 오일 수도 있고, 오술, 금일 수도 있고, 뭐 인호술, 유일 수도 있고, 뭐 인호술, 사화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세 개 글자가 모여 있으면 삼합을 가진 사주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주를 좀 되게 까다롭게 보는 관법이나 까다롭게 규정을 정하는 선생님들 중에는 삼합이 있어도 월지가 포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시거나 삼합이 돼 있어도 일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이러면 좋고 이러면 나쁘다라는 이분법적으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 그냥 인호술 안에 일주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인호술 안에 월지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월지 빠진 인호술은 삼합은 소용이 없다. 뭐 일지 빠진 삼합은 소용이 없다. 아니야. 소용없는 게 어딨어. 다 소용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를 모르는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를 뭐 잘못됐다, 나쁘다, 안 됐다라는 거는 그 콜라병을 든 부시맨 같은 정신인 거예요. 자, 저희 어릴 때 그 콜라병 든 부시맨 영화가 나왔었는데 영화 제목이 부시맨이었죠. 근데 그 부시맨 영화에 그 부시맨 마을에 콜라병이 떨어졌는데 부시맨들이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이게 쓰잘데기 없는 물건 어디다 쓰냐? 이건 나쁜 물건 이러는 부시맨들과 이 뭔가 다 심오한 뜻이 있고 어디에 쓸모가 있겠지 해서 그 콜라병의 쓸모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부시맨의 일화로 그 영화의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래야만 삼합이 완성되고 뭐 이러면 삼합이 아니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이러한 삼합은 이런 느낌이면 그럼 이러한 삼합은 또 어떤 느낌일까? 라는 관점으로 봐주는 게 좋겠죠. 다 어딘가에 쓸모가 있는 겁니다. 사주는. 자, 인호술 삼합이라는 거는 세 가지의 기운이 뭉쳐서 연대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건데 거기에 월지가 들어있다라는 거는 내가 살아가는 중심사회가 포함되어서 벌어지는 삼합적 작용이라는 뜻이고 만약에 월지를 빼고 월지를 제끼고 삼합이 벌어지는 형태가 있어요. 보통 이런 형태는 일지, 시지, 연지가 삼합을 이루고 있고 월지는 따로 놀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따로 노는 기운이 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충국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생이라는 것은 부대 효과로 사회가 벌어질 거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냥 사주를 보면은 그대로 나올 수 있어. 사주를 보면은 어떤 걸 보면 될까? 인호술 빠진 거 다 들어있네. 샘플들이. 예를 들어서 사주에 삼합이 벌어졌는데 월지를 빼고 인호술이 서로 연대를 맺었다라고 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자수야, 자수. 이게 만약에 자수야. 자수인데 여기가 오화야, 오화. 그래서 인, 오, 술, 오화 연대를 만들어서 자수의 사회와 충을 하죠.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먼 사회와 나와 나의 측근들과 나의 미래의 기운들을 합쳐가지고 사회를 개혁 변화시키겠다는 사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근데
나의 세력과 사회의 세력이 좌우충하고 있는데 내 뒤에 있는 존재들은 나를 돕고 있어. 근데 먼 곳에 갔더니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삼합의 한 축인, 그럼 이게 대중의 지지를 받아서 사회를 변화시켜야지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 예전 그 아베 수상, 일본의 수상이 죽고 이후에 이제 일본의 그 수상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 수상 선거할 때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이제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굳이 이름을 기억할 필요 없는 분이니까 일본의 수상이 지금 2명이 지금 후보가 나와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정당이 안 바뀌어요. 그냥 다 자민당이 하죠. 자민당의 두 후보가 나왔는데 한 명은 자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대외적 인기는 별로 안 좋은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자민당 내에서는 반대파 소수파인데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는 사람이야. 꼭 저기 우리나라 정치로 보자면 뭐죠? 국민의힘에 보면은 옛날에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 그 소장을 하셨던 그 약간 좀 되게 좀 그분 누구지? 그분 있죠. 당내에서는 이게 맨날 두드려 맞아서 찌그러져 계시는데 근데 또 대중적 인기는 또 높으신 분. 그냥 그런 느낌이지. 자, 이게 비유를 하자면 마치 이런 측면이에요. 뭐 전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자, 나와 내 측근 세력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주, 인호술 삼합을 만들어서. 멋지지 않아요? 멋지지? 꼭 무슨 느낌입니까? 그 조선시대 말에 어떤 개화파의 개화파와 보수파의 대립에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쇄국 정책을 풀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사람들과 안 된다. 기존의 전통과 미풍양속을 유지하여서 외부의 서양 세력들은 다 간첩들이니까 그들은 다 몰아내야 된다. 라는 어떤 쇄국주의와 어떤 개화주의 간의 충돌일 때 그러면 사주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람 누구겠어요? 사회를 바꾸겠다. 사회하고 충돌하고 있는데 외부 세력과 자신의 측근 세력과 내가 주동. 이러면 이게 개화파야. 이게 개화파. 근데 반대로 이렇게 인호술 삼합한 다음에 얘하고 싸우고 있으면 이 둘이 싸우고 있으면 이러면 수구파야. 수구파. 내 사회를 지키겠다잖아. 내 사회를 지키겠다. 내 사회를 인호술 삼합으로 한 덩어리가 돼서 내 사회를 지켜서 외부 세력과 싸우겠다잖아. 그렇죠? 왜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합을 펼쳤는데 얘하고 충을 해. 삼합의 중심 기운이 이렇게 만약에 신자진을 했는데 여기가 오화야. 이러면 나의 일부와 사회가 서로 연대하고 있지만 내 자식이나 나의 미래나 내 마음속에 있는 제2의 자아나 내 마음속에 억눌린 소수자는 그게 싫다잖아. 그렇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월지의 반대 기운이 대운에서 올 거기 때문에 결국 나는 두 가지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지만 뒤쪽 스탠스가 옳다라는 시대를 나중에 만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형태로도 볼 수 있죠. 가령 만약에 인호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오화야. 시주가 자수야. 이거 오화예요. 그러면은 자 좌우충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회하고 내가 좌우충하고 있는 거야. 내면에서 나끼리 좌우충하고 있는 거야. 내 안에 제1순위 나와 제2순위 나가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거야. 이럴 오화를 쓰려는 능력과 자수를 쓰려는 능력. 이거를 교통정리를 잘하면 능수능란한 사람인 거고 교통정리가 안 되면 내부를 겪고 있는 사람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할 때도 되게 그 사교적으로 영업을 하는 능력과 강하게 가서 야 싫으면 관둬 깽판 하려는 기술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되게 능수능란한 사람이죠. 그러면 나랑 협상 잘하는 사람하고는 잘해주고 저놈하고 싸워야겠다. 전투적으로 싸울 거 아니야 이제. 뭐 그러면 잘 가려서 쓰면 좋잖아. 근데 오로지 타협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오로지 싸우려고만 하는 사람보다는 더 낫잖아.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으니까. 사실 이런 내 안에 서로 상반된 두 개의 글자가 있으면 그런 느낌 같은 거죠. 그 일본의 역사적 인물에 보면은 그 일본의 의인, 그래서 일본의 그 유대인을 구한
그 독일인이 누구였더라? 아무튼 그 2차 대전 때 그 일본의 외교관으로 있던 라트비아의 외교관으로 있던 일본 영사가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독일이 라트비아를 막 점령을 하고 유럽을 점령을 하니까 다 대사관 앞으로 와서 마지막 남은 대사관이었던 일본 대사관에 와서 제발 우리를 제3국으로 갈 수 있게 그 여권을 발급을 해주세요. 여권을 발급을 해주세요. 이제 여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전부 대사관들이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본의 그 영사가 자기 임기가 한 열흘밖에 안 남아서 자기도 철수를 해야 되는데 본국에다가 이 사람들 좀 그 받아주세요라고 했더니 안 돼. 그 지금도 난민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박해에서 며칠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결국 자기 직권으로 그 비자 발급을 해줍니다. 일본 영사가 발급한 정식 비자야. 그래서 일본을 갈 수가 있어. 그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러시아를 거쳐서 소련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구출이 된 사람이 한 6천 명 가까이가 된답니다. 열흘 동안 잠도 안 자고 그것만 써줬대. 그 비자 발급만 해줬대. 근데 이후에 한동안은 일본에서는 그 사람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그 일본 그 영사 덕분에 목숨을 건져서 이스라엘로 간 유대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일본의 이스라엘 그 대사관 직원으로 오게 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그 30년 전의 일본 영사를 찾고 싶다라고 일본의 외무성에 문의를 하는데 일본 외무성에서는 우린 그런 사람 모르고 우린 그런 사람 없다라고 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준 그 외교관은 이후에 경질을 당하고 이후에 너는 우리의 수치다. 왜 나라에서 하라는 짓을 안 하고 네 멋대로 뭐 유대인들을 살리고 자시고 하느냐. 걔네들은 우리의 적이다. 뭐 해가지고 왜 적들을 살려줬느냐 해가지고 한동안 그 그림자 없는 사람으로 추대가 돼서 일본의 이제 그 우익들이 그 매국노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50 몇 년이 흘러서 그분이 이제 1970 몇 년도인가 80 몇 년도에 이스라엘로 가서 의인상을 받아요. 이후에 그 일본에 간 이스라엘 직원이 그 사람을 결국 찾아내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로 초대를 해서 그 일본인 최초로 그 유대인을 살려준 의인, 세계적 의인으로 해서 큰 상을 받습니다. 이후에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외무성에서는 계속 그 사람의 존재를 지우고 있다가 2000년이 되고 나서야 일본 외무성에서는 그 사람이 우리의 정말 제대로 된 외교관이다라고 하면서 말 바꾸기를 합니다. 입장을 바꿔요. 그 전까지의 정통성적 측면에서는 유대인을 도운 외교관을 매국노다라고 해서 눌렀는데 시대가 흐르고 나니까 실은 우리 일본이 다 그 유대인들 우리 사랑했어. 우리 좋은 사람이야. 우리는 그 동지애를 발현했던 2차 대전 때도 수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이야. 이게 사주가 이런 거야. 이게. 그렇죠? 이런 시대적 이야기를 사주로 표현하면 딱 이 이야기인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 사회는 처음에는 두 가지 마음 중에 하나의 마음과 동일화를 이루고 하나의 마음을 견제하거나 억압하는 형태가 나왔는데 이후에 시대가 바뀌어서 대운이 바뀌어서 반대의 계절이 되니까 요 소외됐던 글자가 인정을 받게 되더라 같은 형태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삼합에서 하나 빠진 글자가 만약에 충국을 이루게 되는 형태라면 그런 것들이 서로 변화 변동의 인자다. 뭐 이제 이런 형태로 좀 봐야 되겠어요. 자, 있는 그대로 다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주를 한번 보죠. 좀 더 줘보죠. 인호술 삼합의 궁성과 십성과 순서를 살펴본다. 2번. 삼합에서 일간의 역할과 사회의 역할을 살펴본다. 3번. 삼합의 제어, 설기 오행의 유무, 조후 불균형의 유무 이런 등등을 살펴본다. 삼합의 제어라는 게 뭐냐면요. 사주에서 삼합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은 지지의 4개의 기운 중에 3개의 기운이 한쪽 편으로 확 쏠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절의 불균형, 일종의 조후 불균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후 불균형이라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회군과 개인의 활동이 삼합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에 자칫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회사에서 하는 일들을 전부 내 개인적 영역으로 갖고 들어와서 집에서도 죽어라고 일하시는 분들. 뭐 어떻게 보면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거나 좀 힘들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삼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운으로 싹 다 집어삼키는 형태들이 나타나기, 예를 들어서 퀴리 부인이 뭐 애를 낳았다, 뭐 연애를 했다, 뭐 그런 얘기는 일체 없고 열심히 방사능을 연구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방사능 중독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지. 그 예를 들어서 또 뭐 누구 있습니까? 슈바이처 박사. 그 아프리카에 가서 죽을 때까지 그 아프리카 토인들을 위해서 의료봉사를 뭐 하셨다. 뭐 이런 얘기. 그분이 뭐 자기 가정 생활이 있었다는 둥, 뭐 개인 생활, 미래를 위해 휴양을 했다는 둥, 뭐 그런 거 없잖아. 그게 쉽게 말해서 삼합의 기운이 나의 기운과 사회적 역할을 함께 딱 싸잡아서 와버린 거와 같은 거야.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서는 놀래 하려면은 월지하고 일지가 서로 다르게 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아니면 전용화되지 않고 생을 하고 있거나. 전용화되지. 인호합, 이거는 전용화된 생이거든요. 인목이 딴 데 생 못해. 인목은 오화한테 계속 생을 해야 돼. 이 일에만 전념을 해야지. 다른 데 눈 돌리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묘목이 오화를 만났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용화되어 있진 않잖아. 그러면 이거 생할 상황이면 생하고, 목생화하고, 뭐 생하지 않을 상황이면 야, 나도 사정이 있어서 그건 못하겠다. 그러면 못하는 거고. 그런 측면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파 같은 경우도 금생수가 일어나는데 신자합수면은 신금은 무조건 자수를 위해서 싫든 좋든 무조건 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자유파가 되면 아유 나도 내 형편이 있거든요. 아유 내가 생활 형편 되면 금생수 하고요. 아유 내가 생활 형편 안 되면 금생수 안 할게요. 라고 유금이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부모님이 벌려놓은 사업 뒤지닥거리로 내가 그냥 죽어라고 벌어서 부모님 뒤지닥거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파로 걸려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 앞으로 당분간 보지 맙시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저도 좀 살아야겠습니다. 저 이번에 미국에 회사 취업했는데, 죄송하지만 한 20년 동안 한국에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내가 가끔 용돈은 드릴게. 이럴 수 있잖아. 본인한테 유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 뭐 그런 측면들이. 부모님한테는 좀 매정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측면으로 보죠.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성분을 보는 거예요. 갑일간한테 인호술 삼합이라는 것은 비견, 사람들과, 나 같은 사람들이죠. 나의 지지 기반이 돼주는 사람들과 오화,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죠. 그 다음에 술토, 그거에 대한 결과물, 재물 조정성이죠. 자, 진술충미는 지속, 유지, 조절, 관리, 안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사주는 뭘로 지속, 유지, 안정을 해요? 돈으로, 사업으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색스폰을 불고 싶은 사람이 색스폰을 오래 불고 싶어. 그럴 때 차리는 게 뭐예요? 라이브 카페. 라이브 카페 돈 벌려고 차렸어요, 사실? 자기가 색스폰 불고 싶어서 차린 거야. 자기가 색스폰 불고 싶어. 노래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노래 주점을 차렸어. 돈 벌려고 차린 것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은 자기가 매일 무대에 가서 매일 밴드 불러가지고 매일 노래 부르고 싶어서 차린 것도 있어. 자, 이런 요소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주가 인호술 삼합을 하고 있으면 오화는 나의 재주 능력, 뭐 표현, 나의 어떤 전용화된 특기 같은 요소인데 이 특기를 사회에 있는 인목들이 와서 마구 도와주죠. 전용화돼서 도와주죠. 전용화. 야, 도와주지 마! 해도 막 도와주죠. 근데 이게 만약에 묘목이다. 그럼 서로 협의해서 도와줘야죠. 그러면 사람들의 도움을 얻으려면은 교섭을 잘해야 돼. 그래서 형, 충, 이런 형태들은 교섭 능력이 필요해.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겠지가 안 돼. 인호는 도와줘. 묘목이면 잘 협의를 해서 야, 너 사정 되면 나 좀 도와줘. 야, 너는 지금 바쁘니까 야, 너한테 가서 좀 얘기를 해놔야겠다. 이런 형태죠. 그래서 대중의 도움을 받아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내고 그것이 술토의 결과물로서 지속, 유지, 금전재물의 결과물로서 연결될 수 있겠구나. 근데 이 사주의 요 인성은 무슨 역할을 할까? 이게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되면 지속성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브레이크 역할은 지속성이에요. 전자기판에 보면 저항이라는 게 있죠. 저항. 전자기판의 저항은 고전류가 들어오는 것을 해당 트랜지스터나 해당 전자부품들에게 맞는 정도로 전기를 이렇게 탁 걸러내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들어오게 합니다. 왜? 저항이 없으면 과전류가 흘러서 한 30분 동안 사용할 전류가 3분 만에 들어와 버리면 얘가 3분 동안 미친 듯이 이래고는 팍 불이 나거나 터지거나 망가지거나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당히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하. 사실 우리 다이어트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먹는 거에 저항 건 거야. 먹는 거에 저항. 야, 일주일치 먹을 거를 일주일에 나눠서 먹어라. 3일에 한꺼번에 먹지 말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항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인호술이 벌어지면은 확 펼쳐지는데 지속성이 떨어질 가능성이나 막 펼쳤다가 본인이 약간 오버할 수도 있는 약간 그런 형태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원국에 이렇게 해수가 있으면 스스로 요거를 조절, 제어해 주는 게 외부적 기운을 통해서 보통 이런 경우는 편인의 승인권을 내가 해보겠다는 상관적인 일을 윗자리 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 일을 함께하여 결과물을 맺게 된다. 뭐 이런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주에 뭐 관성이 강하지 않으니까 관성이 강하지 않고 식상이 강하면은 일종의 자기 취향성과 자기 성취성을 다소 중요하게 여긴다 같은 거예요. 무관성 사주도 직장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자기 창의성과 자기 자율성이 맞아야 돼. 예를 들어서 무관성인데 방송 작가야. 방송국에서 30년 동안 글을 썼어. 근데 만약에 그 사람한테 야, 너 글 쓰지 말고 알바생들 관리해. 나 안 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형태들에서는 자, 요렇게 되면은 요 공부를 한 사람들이 나의 일을 돕는다. 성장하는 사람들 다음. 생을 받고 있는 글자는 계속해서 테크트리가 올라갑니다. 성장을 하게 돼. 그러면 나를 돕는 사회의 대중들은 어떤 사람? 계속해서 외부의 지원을 받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럼 인재들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이 인호술 삼합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대운에서 인대운을 만날 수는 없겠죠. 120년 지나야 인대운 만나니까. 그러면 대운에서 오대운이나 술대운, 해대운 같은 걸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주가 만약에 오대운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중년의 시기에 오대운을 만날 가능성도 있겠죠. 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 결국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그 시기에 바쁘게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런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주는 생지하고 왕지는 삼합을 했죠. 화개지까지도 삼합을 했죠. 가끔 가다가 이 화개지가 거꾸로 격각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격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반대 삼합 기운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인호술에서 술토의 격각은 진토입니다. 진토. 만약에 인호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인오를 통해서 술토의 결과가 연결돼야 되는데 진토의 결과가 나와버린다? 이러면 약간 좀 이상해지는 형태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 명리계에 좀 유명하신 명리 선생님 중에 좀 끝이 안 좋으신 선생님 중에 이수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도 되게 천재과세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세상 만물 이치를 다 알아가지고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이 자기가 다 책도 쓰시고 각종 이론과 논리를 만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되게 천재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근데 이제 그분이 좀 법적인 저촉이 되는 일들을 좀 하셔서 금전재물 관련된 부분에서 사기죄로 복역을 하셨어. 근데 그 이수 선생님의 사주가 신월의 임자일주예요. 그래서 신자진을 만들려고 하는 사주인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주가 신자술입니다. 신자진이면은 자수의 대중 아까 전에 비겁국의 삼합 이루면 교주가 된다 그랬죠. 제가 비겁국의 삼합은 교주를 이룬다고. 그 분야의 마왕 같은 존재 사람들을 막 불러버려 보스님 대장님 뭐 이런 형태들이 사람을 우르르 불러와서 강한 대중성을 갖게 돼. 그래서 신자합수가 되니까 세상이 나를 도와서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나와 함께 움직이를 내 몸같이 움직일 친위 비겁들인 자수들을 불러 모아서 수많은 지역에 강의를 다니고 사람들이 나를 따라하고 이수 선생님이 유행이 돼가지고 내가 제자요 했는데 근데 신자진의 마지막 단계가 권력과 명예를 얻는 토를 얻는 단계죠. 근데 권력과 명예가 자진합을 한 게 아니라 술토를 얻어버리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관을 얻었는데 그 관이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아. 그럼 이게 나를 감시하는 관이야. 꼭 무슨 느낌일까?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검찰이 막 맨날 날 잡으러 다녀. 검찰이 날 잡으러 다녀. 검찰이 날 돕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까지는 되는데 나중에 조직체를 만들고 협회 단체 기관을 만들어서 내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라 하려고 했더니 이 술토는 자수하고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술토는 자수를 통제 감시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적대적 관계의 관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권력과 명예를 얻었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그 권력과 명예가 나를 잡아가둘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와 한편이 돼야 되는 관인 진토가 아니라 술토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동일 사주라도 그 관의 엄격한 규칙에 따라가면 오래 가는 거고
그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 봐, 사람들이 다 내가 하라 그러면 따르잖아. 자, 사업 자금들 내세요. 내가 큰 사업 펼칠 테니까 내가 안 갚더라도 뭐라고 하지 말고 했는데 관이 그렇게 격각을 치면은